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남은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 품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시작해 죽을 때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은 나와 한 몸이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입니다. 당신이 60이 넘고 70이 되어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슬픔과 고통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철지갑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고 싶어도 쉽게 열리지 않고 남이 억지로 열 수도 없는 단단한 마음의 지갑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당연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요. 사람이 늙고 병들면 주변의 시선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식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대주며 당신의 지갑을 텅 비우는 순간 당신은 부모라는 권위를 잃고 부양받아야 할 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기댈 곳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지만 나에게 기대려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고마운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당신의 경제적 독립에서 나옵니다.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늙은이에게 돈은 목소리이고 자존심이며 자식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당신이 비록 몸이 굽고 걸음이 느려져도 당신의 통장에 자식들이 모르는 단단한 여유가 있을 때 당신의 말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제가 평생을 글을 쓰고 세상을 관찰하며 느낀 것은 끝까지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다 퍼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단단히 움켜쥐고 자식들이 당신의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지혜로운 이들이었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철지갑의 전략입니다. 당신은 아마 마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나만 편히 사느냐고 스스로를 질책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자식을 위해 내어준 그 돈이 훗날 당신의 병원비가 되고 간병인 비용이 될 때 자식들은 당신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신의 장수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세상의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단면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을 닫으세요. 자식의 손을 잡는 대신 당신의 지갑을 꼭 쥐세요.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당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지만 그 빈손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내 몫의 빵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도라는 것의 실체를 똑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곁을 지킬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사랑은 당신이 가진 품위와 힘이 유지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빛을 발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찰하며 깨달은 사실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엄연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경제적인 자립이죠. 당신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의지하려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부담감이 먼저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가 무거운 법인데 그 위에 부모라는 짐까지 얹어지면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결국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자식들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게 되죠. 그렇게 자존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이나 짜증의 대상이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당신이 평생을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인데 정작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식으로 기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효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당신 스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가끔은 자식의 사업이 어렵다거나 집을 사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겠지요. 당장이라도 장롱 깊숙이 숨겨둔 쌈짓돈을 꺼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당신이 가장 냉정해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 돈을 내어주는 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당신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제 힘으로 일어서야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당신이 대신 짐을 짊어져주면 자식은 평생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신 또한 죽을 때까지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건강을 관리하고 당신의 통장을 지키며 당신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모습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안부를 물을 때 나는 아무 걱정 없으니 너희나 잘 살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철지갑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든든할 때 당신의 미소는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가 자식들을 당신 곁으로 불러 모으는 마법이 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자유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으로부터 독립할 때 비로소 당신과 자식은 대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누는 대화야말로 진심 어린 교감이 될 것이고 그때 받는 대접이야말로 진짜 효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위를 자식의 처분 아래 두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고귀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자식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철지갑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아둔 상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철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 속뜻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철은 단단하고 차가우며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불에 달궈진 솜처럼 녹아내리겠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그 마음을 차가운 물에 담금질 해야 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당신의 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자식과의 관계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체코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진 것이 많을 때의 이야기이지 하나 남은 마지막 조각까지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당신이 길가에 나앉게 되었을 때 당신을 길가에 내몬 자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철지갑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을 그어두세요. 그 선은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자식들은 가끔 당신의 철지갑을 보고
서운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원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원망은 시간이 흐르면 이해로 바뀝니다. 자식이 스스로 고난을 뚫고 일어나 제자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당신이 왜 그토록 단단하게 지갑을 닫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을 얻는 법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자식은 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을 원망하며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돈은 당신이 젊은 날 흘린 눈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돈을 소중히 여기고 단단히 지킬 때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말소리가 작아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반대로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빛이 있어야 자식들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모 옆에 있고 싶어하는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철지갑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예의이며 자식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자식들이 당신의 통장을 보며 우리 부모님이 참 열심히 사셨구나, 우리에게 짐을 남기지 않으려 이렇게 애쓰셨구나 하며 존경의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그것이 돈 몇 푼을 미리 쥐어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값진 유산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철처럼 단단하게 잠그세요. 그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그 열쇠를 넘겨주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자식의 효심을 끝까지 붙들어매는 유일한 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철지갑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든 당신의 미래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이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 껍데기만 남은 노인들의 눈물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을 위해 내 집을 팔고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내어주면 자식이 나중에 당신을 따뜻하게 모실 거라 믿고 계신가요? 그것은 너무나 순진하고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집을 팔아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아파트 평수를 늘려준 뒤 정작 본인은 자식 눈치를 보며 뒷방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고마워하며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하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금방 당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팍팍해지면 자식의 눈에 비친 당신은 더 이상 고마운 은인이 아니라 한 공간을 차지하고 밥 한 그릇을 더 비우는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식이 나빠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자식에게 부모의 역할을 돈과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제적 주도권을 잃는 순간 가정 내에서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자식의 짜증 섞인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주들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그 비참함을 당신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그런 슬픈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든든한 내 집을 가지고 있고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당신 주머니에서 나올 때 자식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기분을 살피고 당신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그것은 속물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힘이 있거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게 마련입니다. 노년의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장 잔고와 흔들리지 않는 독립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내 걱정은 마라,
나는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당당함이 자식들에게는 오히려 안도감을 주고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식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자식이 정말 힘들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격려해 주어야지, 당신의 노후를 담보로 그들의 구멍난 삶을 메워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그 돈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플 때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병원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이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셨다라는 기억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죽는 날까지 자식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철지갑의 열쇠를 절대로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 죽으면 다 너희들 것이다 라는 말도 아끼세요. 그저 묵묵히 당신의 삶을 가꾸고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들은 당신의 그 침묵과 단단함 속에서 오히려 삶의 무게를 배우고 당신을 진심으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늙은 부모의 눈물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자식의 존경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당당한 독립만이 당신의 마지막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돈, 당신의 건강을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고 당신이 직접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는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있고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비워서 평온을 찾아야 하겠지만 당신의 주머니만큼은 죽는 날까지 꽉 채워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음양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내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베풀은 내가 충분히 가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털어 자식에게 주고 나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까지 해주었는데 하는 서운함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서운함은 결국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아름다워야 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을 먹구름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당신이 잡은 마지막 물고기 한 마리는 끝까지 당신의 그릇에 담아두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당신에게는 마지막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식이 배가 고프다고 울 때 당신의 것을 조금 떼어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그릇 자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빈 그릇을 들고 자식의 식탁을 기웃거리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삶에서 가장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의 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얇아서 내 배가 부를 때만 남의 배고픔이 보이는 법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당신이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혹은 아이들 교육비로 허덕일 때 당신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을 무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노후만 위태로워질 뿐이지요. 당신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자식이 정말로 쓰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마저 흔들리고 있다면 자식은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자식의 손에 쥐어주는 돈보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당신 또한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돌보세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당신의 몸을 가꾸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철지갑을 열어 자식의 구멍난 주머니를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식은 제 힘으로 그 구멍을 메워야만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당신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여유가 당신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끈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이 끝까지 자신의 빛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당신의 빛을 자식에게 다 나누어주고 어둠 속에 남겨지지 마세요. 당신의 빛을 끝까지 간직할 때 자식들은 그 빛을 보고 당신을 향해 걸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노년의 지혜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식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의 말에는 주머니의 두께가 곧 목소리의 크기가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자식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도 당신이 자식의 지갑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 말은 잔소리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귀는 참으로 묘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은 신중하게 듣지만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의 말은 한 귀로 흘려버리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비어가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지혜도 함께 빛을 잃고 자식들 눈에는 그저 고집센 늙은이의 넋두리로 비칠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만의 확고한 경제적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여유가 있을 때 당신의 침묵은 깊은 생각이 되고 당신의 짧은 한마디는 묵직한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집을 찾아올 때 무엇을 얻어갈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갈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처지가 되면 그때부터 관계의 무게추는 자식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명절에 모여도 자식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며느리나 사위의 태도 하나하나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인 돈을 너무 일찍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입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받기 힘들다는 말, 그것은 비단 남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 밥값을 먼저 내고 손주들이 올 때 시원하게 세뱃돈을 건네며 당신의 몸이 아플 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가장 좋은 병원을 찾아갈 수 있을 때 당신의 위험은 저절로 세워집니다. 자식들은 그런 당신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동시에 당신의 삶을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단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자식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당신의 자산 규모를 다 공개하지 마세요. 다 보여주는 순간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자식들은 벌써부터 그 돈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끝까지 닫혀 있어야 하고 그 내용물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어벽이 됩니다. 자식에게 나중에 다 줄게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데 그 돈을 쓰세요. 당신이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품위 있게 늙어가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지갑을 든든히 하세요. 당신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식들과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가 가능해집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돈 때문에 자식과 얼굴 붉히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성공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철지갑이 당신의 입술을 지켜주고 당신의 명예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한 것이 바로
당신의 독립된 자산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당해야 자식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품위 있게 걸어가는 법입니다. 세상 만사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업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향해 품고 있는 그 끝없는 희생 정신이 때로는 자식의 앞길을 막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숭고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식이 스스로 져야 할 삶의 무게를 가로채는 행위이며 동시에 자식에게 갚지 못할 무거운 마음의 빚을 지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자식을 바라볼 때 당신의 눈빛에는 은연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보상 심리가 서리게 됩니다. 그 무거운 에너지가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들의 삶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나와 분리된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철지갑을 단단히 지키는 것은 자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은 그 집안의 기운은 급격히 쇠락합니다. 뿌리가 줄기에게 물을 달라고 조르는 형국이니 어찌 그 나무가 푸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뿌리로서 묵묵히 땅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수분을 찾아내고 버텨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질서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부터 당신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는지,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나를 얼마나 대접하는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 당신의 영혼은 매일매일 시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갑이 든든하고 당신의 삶이 스스로 충만하다면 자식의 행동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내 삶의 즐거움이 있으니 서운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소유의 태도, 즉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정신적 자립입니다. 당신이 자식으로부터 마음을 비울 때 역설적으로 자식들은 당신의 그 맑고 단단한 기운에 이끌려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노년의 삶을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퍼주려는 욕심, 자식에게 대접받으려는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욕심의 자리에 당신 자신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채워넣으세요. 당신이 당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재산을 소중히 지키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영혼은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은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처럼 늙고 싶다라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유산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늙음이 추함이 아니라 고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동행입니다. 그 동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려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당신의 영역을 지켜주는 성벽과 같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취하고 자식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맑은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악업은 끊어지고 선한 인연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디 당신의 마지막 길을 자식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단단한 자립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갑을 닫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영혼의 지침입니다. 인생의 저녁 무렵에 다다르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둘씩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지만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저는 당신에게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당신의 내면과 주머니를 실속 있게 채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걸치고 있던 허례허식의 옷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세요. 비싼 차, 무거운 보석, 남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화려한 거칠에는 이제 당신에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유가 있다는 착각을 주어 불필요한 손을 내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낡았지만 깨끗한 옷차림과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든든한 철지갑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그 돈을 당신의 건강을 돌보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쓰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와 흐트러진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꾸고 정갈하게 지낼 때 자식들도 당신을 가까이 하며 대화 나누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한 쓸모없는 인맥을 정리하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챙길 시간에 당신의 몸에 좋은 음식을 한 번 더 먹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책 한 권을 더 읽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당신이 버려야 할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라는 마음의 짐입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는 생각들을 모두 버리세요. 그 기대를 버려야만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신 당신이 꼭 쥐고 있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아가며 당신의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를 썼는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세요. 누군가에게 내 일상을 맡기는 순간 당신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노년에도 자기만의 작은 즐거움을 돈으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싼 골프나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행위가 당신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런 소소한 지출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당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도 생색내지 말고 당신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분 좋게 건네세요. 하지만 당신의 생활이 흔들릴 정도의 큰 돈은 절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노후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킬 때 당신의 모습은 마치 잘 가꾸어진 고목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속이 텅 빈 나무는 거센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만 속이 꽉 찬 나무는 비바람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어린 나무들에게 그늘을 내어줍니다. 당신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은 소박하되 속은 단단한 철지갑으로 채워진 사람, 자식들이 기댈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건강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며 조용히 미소 지을 때 세상은 당신을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 완성된 어른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이 평온한 독립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달려온 끝에 얻어야 할 진정한 훈장임을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자식일 때 그 아픔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지요. 당신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자식이 짜증을 내거나 당신의 느릿한 행동을 타박하며 무시하는 눈빛을 보낼 때
당신은 아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자식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거나 당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그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고 조용히 당신의 철지갑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맞서 싸우거나 눈물로 호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품격만 떨어뜨릴 뿐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자식의 집에는 발걸음을 줄이고 당신의 공간으로 돌아와 당신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유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당신을 소홀히 대할 때 당신이 슬퍼하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서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고 당신의 독립적인 생활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식의 도움 없이도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당신의 주머니에서 스스로 병원비를 꺼내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이 당신의 돈을 탐내거나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당신은 보란듯이 당신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쓰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당신을 패배자로 만들 뿐입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선언하세요. 당신이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식을 당신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하면 그만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당신의 영혼을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이럴 때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대접해주는 곳을 찾아갈 수 있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은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당신의 품위를 유지하며 조용히 살아갈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존경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자산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무시하던 자식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자식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남은 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자식의 평가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철지갑을 꼭 쥐고 당신의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서글프고 외로운 일만 남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이 마음의 철지갑을 단단히 지켜왔다면 지금부터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눈부신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오로지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않고 홀로 있음의 즐거움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든든한 여유가 있고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면 이 홀로 있음은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다 퍼주지 않고 남겨둔 그 결실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해가 뜨는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발길 닿는 대로 이름 모를 동네를 거닐어 보는 것, 그동안 먹고 싶었지만 아까워서 참았던 음식을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내는 것, 이 모든 소소한 행위들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하는 보석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돈을 당신을 위해 쓸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기지개를 뜹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저당 잡혔던 당신의 인생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임무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당신이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의 근처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부모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궁핍하고 우울하며 자식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면 자식들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멀리하고 싶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자식들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동시에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은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영원한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죽는 날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돈을 쓰며 스스로의 의지로 웃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고독은 가난할 때 고통이 되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예술이 됩니다. 당신이 일구어온 그 소중한 자산들을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여기고 끝까지 지켜내세요. 돈은 당신의 육신을 지켜주는 옷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비굴해지지 않게 지켜주는 갑옷이기도 합니다. 그 갑옷을 입고 세상의 거센 바람을 마주하세요. 당신의 허리는 조금 굽었을지언정 당신의 기계만큼은 누구보다 높고 푸르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한 위대한 승리자가 서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키워냈고 세상을 버텨냈으며 이제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우뚝 서 있습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당신이 걸어온 고단한 길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밝아지고 당신이 평온해야 자식들도 안식처를 얻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손에는 단단한 철지갑의 열쇠가 쥐어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 서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몸의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림자이지요. 당신은 이 순간이 왔을 때 자식들의 손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신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몸과 생사권은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 힘의 실체는 바로 당신이 끝까지 지켜온 그 철지갑에서 나옵니다. 늙어서 병드는 것은 서러운 일이지만 돈이 없어서 자식 눈치를 보며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장 값싼 약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서러움을 넘어 비참한 일입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간호하겠지만 병수발이 길어지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그 눈물은 어느새 깊은 한숨과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이 철지갑을 든든히 채워두어야 하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식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깨끗하고 안락한 곳에서 치료받고 전문적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자식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식에게 똥오줌을 받아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식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로를 남기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돈으로 당당하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간병인을 고용할 때 자식들은
당신의 곁에서 오로지 사랑과 위로만 건넬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병원비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돈을 누가 더 냈느니 따지는 추앙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노후 자금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에서도 철지갑은 빛을 바랍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남겨질 장례 비용이나 뒷정리 비용까지 당신이 스스로 마련해 두었을 때 당신의 죽음은 자식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경건한 이별이 됩니다. 내 장례식은 내 돈으로 치러라. 너희는 슬퍼하기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당신의 삶을 스스로 매듭짓는 가장 고귀한 태도입니다.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거나 장례비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못할 짓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위엄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저분하고 구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며 내가 살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떠나는 모습은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거룩한 뒷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당신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초병이 되어줄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년의 병마 앞에서는 돈만큼 확실한 친구도 없습니다.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자식도 사람이고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방패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열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열쇠가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을 지켜줄 것이고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의 명예를 지켜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당신의 당당함을 위해 당신의 철지갑은 끝까지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길을 꽃길로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무턱대고 지갑을 열어 돈을 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그 침묵 뒤에 든든한 경제적 능력을 감추어 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식들과 대화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그리고 나중에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해서 줄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지혜로운 말보다는 당신의 주머니 속에 든 열매에만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재산을 자랑하거나 배분을 논하는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나누어줄 떡을 쥐고 있는 주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식들 사이에서 돈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은 집안의 싸움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겠다거나 나를 잘 모시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식의 말은 자식들의 효심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죽는 날까지 안개가 자욱한 숲처럼 비밀스러워야 합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하세요. 그저 나는 내 노후를 책임질 만큼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삶에 충실해라 라고만 말하세요. 그 모함이 오히려 당신의 권위를 지켜주고 자식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또한 자식들의 사소한 잘못이나 며느리, 사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에 대해 낱낱이 지적하는 일을 멈추세요.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굳이 그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롭고 평온하면 자식들의 작은 허물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며 품위를 지킬 때 자식들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돈으로 권위를 사려 하지 말고
당신의 절제된 언어와 당당한 태도로 존경을 이끌어내세요. 늙은이의 잔소리는 가난의 증거이고 늙은이의 침묵은 여유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을 지켜온 삶의 태도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당신이 당신의 돈을 소중히 관리하며 자신을 위해 가치 있게 쓰는 모습,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정갈하게 살아가는 그 뒷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깊고 단단한 분이다 라고 느끼게 하세요. 그것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당신의 철지갑을 굳게 잠글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이미지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당신의 입술을 다스리세요. 원망의 말, 한탄의 말, 자랑의 말을 모두 삼키고 그저 따뜻한 격려와 고요한 미소만을 남기세요. 당신의 주머니가 든든하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세상이 당신을 대접해 줍니다. 자식들도 당신의 그 여유로운 침묵 속에서 진정한 어른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금고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입마개이기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비밀을 간직한 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권위를 하늘 높이 세우는 길입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나고 자식들의 효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는 남은 이들의 삶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이 죽음 이후의 일을 미리 정리해 두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큼 나누어 주겠다는 계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마지막 사랑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철지갑을 단단히 닫아두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생전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면 자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싹트고 부모의 눈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담긴 마지막 편지여야 합니다. 돈을 남기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남기세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려면 재산에 관한 정리는 그 누구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돈 때문에 법정을 드나들고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신이 맑고 기운이 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당신의 자산을 정리해 두세요. 나 죽으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무책임한 말은 자식들에게 불행의 씨앗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쥐고 있던 그 철지갑의 열쇠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넘겨줄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몫은 명확히 하되 당신의 영혼이 깃든 작은 유산들을 함께 남기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평생 읽었던 책들, 당신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 그리고 당신이 자식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진심 어린 조언들을 글로 남겨두세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당신의 정신이 담긴 유산은 자손대대로 내려가며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당신이 철지갑을 지키며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과 독립심을 자식들이 배울 수 있게 하세요. 자식들이 당신의 유산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히 굴러들어온 복이 아니라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체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당신을 기리며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물려받은 자식은 오히려 삶의 방향을 잃고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유언에는 당신의 철학이 담겨야 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지, 자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하세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지갑을 굳게 닫았던 것이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이었음을 그들이 나중에야 깨닫게 될 때 당신의 유산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떠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마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철지갑은 이제 당신의 손을 떠나 자식들의 가슴 속에서 자립과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남긴 명확한 질서와 따뜻한 마음이 자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떠날 때조차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뉘어뉘어 저무는 노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세요. 거울 속에 당신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동안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살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자식에게 줄 돈을 아껴서라도 당신의 외모와 건강을 가꾸는 데 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허영심이 아닙니다. 노년의 정갈함은 곧 그 사람의 자존심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끗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할 때 자식들은 당신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러워지고 당신의 곁에 머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밝은 것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몸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며 구겨지지 않은 옷을 입고 활짝 웃을 때 당신의 주변에는 맑은 기운이 감돕니다. 반대로 나이 먹어 꾸며서 뭐하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당신은 급격히 노쇠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안쓰러워하거나 기피하게 됩니다. 당신의 철지갑에서 돈을 꺼내 당신을 위한 좋은 화장품을 사고 당신의 몸에 잘 맞는 옷을 한 벌 사 입으세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이 세상의 당당한 주인공이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과 자식들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한다는 이치를 잊지 마십시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노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서툰 솜씨라도 글을 써보고 평소 듣고 싶었던 음악을 찾아 듣고 꽃 한 송이를 정성껏 키워보세요. 이런 작은 활동들이 당신의 뇌를 깨워주고 당신의 눈빛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늙어가신다라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창밖을 보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가꾸느라 바쁜 부모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법입니다. 건강관리 또한 당신의 가장 큰 투자여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자식의 손을 빌리지 마세요. 당신의 돈으로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당신의 발로 꾸준히 걷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당신의 몸을 점검하세요. 당신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수억 원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병수발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한 당신의 자유와 권위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자리를 비워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끝까지 향기를 잃지 않는다면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슬픔이나 상실로 채우지 마세요. 오히려 완성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고요한 기쁨으로 채우세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당신의 철지갑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당신의 얼굴에는 세월이 선물한 고귀한 주름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더 깊은 향기를 풍기며 자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오직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누던 이 소중한 시간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길이라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에 따라 마지막 발자국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철지갑을 지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굴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소중한 인연이 돈 때문에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돈은 차갑지만 그 차가운 돈을 쥐고 있는 당신의 손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온기가 자식들에게 진정한 존경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고생했으며 이제는 그 결실을 스스로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으로 허공을 휘젓는 노년이 아니라 든든한 주머니와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어른이 되세요. 당신이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식들은 당신의 뒷모습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웁니다. 저무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뒤에 평온함과 넉넉함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붉고 넉넉하게 저물어 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생을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마세요. 당신의 철지갑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마지막 훈장이며 당신의 품위를 지켜줄 충성스러운 기사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고 당신이 평안해야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가지일 뿐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인 당신이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 있어야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립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물러가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다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갑을 닫음으로써 마음의 문을 더 넓게 열고 자식과의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자식들이 당신의 영정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단단하고 고귀한 분이셨다라고 회상하며 웃으며 보내줄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비참한 노년이 아닌 고귀한 어른으로서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철지갑 안에 든 것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당신의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그 열쇠를 꼭 쥐고 남은 여정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게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신 예술이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안하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